안녕하세요. 열화차차이 부장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져도 사는 차, 경기가 안 좋아져도 사는 차가 있습니다. 바로 트럭인데요. 오늘은 진정한 현대기아에서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 트럭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대로 치면 포터2, 기아로 치면 봉고3, 이 차량이 결국은 독과점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BYD에서 전기 트럭이 들어왔다라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내수 시장에 약 90%, 거진 100%라고 봐도 될 정도의 이 1톤 트럭 시장은 현대기아에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저런 불만도 나오고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고로 현대 포터나 기아 봉고3를 구입을 할 때 어떤 고질병이 있고 어떤 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확인하신다면 트럭 살 때 수리비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차량 구입하실 수 있으실 거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보시고 좋은 내용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트럭을 팔 때 무조건 시운전이랑 하부 확인을 하고 차를 판매를 하는데요. 여기서 시운전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소리라든지 운행은 잘 되는지, 기아 변속은 잘 되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하는데요. 트럭 같은 경우는 이걸 하면서 꼭 소리를 한번은 들어보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부품들 중에 하나인데요. 터보입니다. 터보.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소렌토나 기아 차량들 2.2 디젤 엔진의 터보 소리가 좀 이상하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트럭 같은 경우는 터보가 싱싱 이런 바람 새는 소리가 나면 터보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터보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 터보 소리가 약 40~50만원 이상은 들어가기 때문에 꼭 엑셀을 조금 밟아보시면서 시운전할 때 엑셀을 밟으시면서 이 엑셀에 관련된 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 새는 소리가 엑셀을 밟았다 뗄 때마다 난다 하면은 터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터보 관련된 차는 구입 전에 이제 차주랑 이야기를 하든지 관련된 수리를 받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에어컨 콤프입니다. 이 에어컨이 잘 나가는 차로 아주 유명한 차들이 이 봉고랑 현대 포터입니다. 그래서 포터나 봉고를 다 사실 때는 꼭 에어컨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에어컨 콤프가 좋냐 안 좋냐 소리는 이제 콤프가 붙는 소리가 딱 하고 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틀고 에어컨을 켰을 때 이제 딱 소리가 나면은 이게 빨리 나면 좋은 거고, 이게 천천히 나거나 그다음에 에어컨이 안 나온다, 에어컨 바람이 좀 약하다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에어컨 콤프 같은 경우도 한 40~5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소리랑 이런 거 확인 못 하시겠다 하시면은 조수석 쪽에 에어컨 바람을 좀 테스트를 해서 조수석 쪽이 약하게 나온다 그러면 에어컨이 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구별하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브레이크 캘리퍼 고착인데요. 이거는 시운전을 좀 해가지고 브레이크가 밀린다,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이 캘리퍼가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퍼가 고착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은 디스크 판이 있고 디스크 판이 잡아주는 라이닝이 있죠. 이제 요거를 캘리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고착이 돼서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아무리 잡아도 브레이크가 밀리는 감이 들고 차가 브레이크가 빡빡하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시운전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 감이 너무 조금 밀린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이 캘리퍼가 고착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캘리퍼 고착을 수리를 할 때는 브레이크 오일도 같이 체크해서 브레이크 오일도 안 좋다 하면은 같이 교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캘리퍼 고착이 됐을 때도 한 20만원 정도 수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캘리퍼 고착 여부는 시운전 하면서 확인하셔야 되고, 가까운 정비소 가셔서 이제 리프트 띄워서 확인할 때 캘리퍼까지 같이 꼭 봐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뒷브레이크에 이제 분진이 이제 드럼 안에 쌓여서 뒷브레이크가 잠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제 이럴 때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이제 브레이크가 안 먹히는, 이렇게 잠기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운전 하면서 좀 급브레이크를 밟아보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뒤쪽 브레이크를 점검을 하면서 라이닝을 같이 점검을 하면서 청소를 해주면은 잘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요 청소하는 데만 한 1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브레이크 라이닝, 이제 앞쪽에 디스크 라이닝이랑 뒤쪽에 이제 안에 들어가 있죠, 뒤쪽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다 한 번씩은 점검을 하셔서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누유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누유가 심한 차들도 있고 안 심한 차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누유는 이제 잠바 가스켓이라고 하죠. 이제 위쪽에 커버에서 흐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은 오일 쿨러 쪽에 누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터보 쪽에도 누유가 있기 때문에 터보 쪽은 소리를 확인하면서 하체를 띄웠을 때 이제 요런 엔진 쪽 누유, 오일 쿨러 쪽, 그 다음에 앞쪽에 터보 쪽 누유, 요 세 개를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굳이 뭐 딜러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정비소 가시면은 차를 올리면서 한번 물어보면은 정비사님들이 꼼꼼하게 봐주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충분히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은 타이어 훌이라고 하죠. 이거 이제 부식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타이어 훌이가 어디냐고 하면은 그 문을 열었을 때 앞쪽 문을 열면은 그 문 밑쪽으로 이제 그쪽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적재함 위쪽 탑 하단 부위 쪽에 이제 부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차를 구입하시기 전에 이제 꼭 그거는 밑에서도 그냥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식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하셔서 바로 아래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고요. 이 부식을 보면서 이제 판 스프링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판 스프링은 기본이 5장이고요. 이제 신차 출고할 때 뭐 한 장 더 보강을 하게 되면 6장, 최대 7장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5장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5개를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이 판스프링 상태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판스프링을 점검을 안 하게 되면은 이 판스프링이 깨져서 날아가서 고속도로에 끼는 뭐 유리에 박히는 이런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판스프링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자주 점검을 하셔서 이런 판스프링이 깨져서 날아가는 일이 없도록 체크를 하셔야 되고, 중고차 구입하셨을 때도 육안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하셔가지고 이런 거 문제가 없는 차량으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 정도만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포터2나 봉고3는 충분히 고집병원에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신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시고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오일류라든지 이제 이런 거 같이 체크를 해서 돈이 작게 들어가는 차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터보 소음, 그 다음에 에어컨 여부, 그 다음에 브레이크 캘리퍼, 그 다음에 이런 부식, 그 다음에 오일 쪽의 누유, 이쪽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시운전 하시면서 기어 변속이 잘 되는지, 브레이크 잘 서는지, 그 다음에 뭐 차 엔진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는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터2나 봉고3 구입을 하실 때는 내가 사용하는 어떤 용도에 맞춰서 적재함을 어떤 거를 살지, 그 다음에 뒤에 공간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더블캡을 살지 아니면 초장축을 살지 그냥 장축을 살지, 아니면 뒤에 공간 없는 초장축을 사서 뭐 뒤에 뭐 판을 길게 몇 개 이상 실어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좀 잘 점검을 하시고 체크를 하셔서 최종 선택을 하시면은 아마도 좋은 차량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포터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초반대부터 해가지고 잘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괜찮은 차량을 구입하실 수가 있고, DPF 달린 게 2012년 1월부터 달렸습니다. 그래서 운행규제 안 달린 거를 선택을 하실 거면은 돈을 좀 더 주시더라도 12년 1월 이후 된 차량을 구입하시면 되고요. DPF 달린 차량들은 택배나 이런 거 했던 차량들은 DPF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머플러 한번 해가지고 DPF가 제대로 연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팁이고요. DPF가 달려있다고 너무 겁내실 필요 없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장거리 고속도로만 띄워주면은 DPF가 다 타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잔잔발이 움직이는 택배 차량이나 이런 차량 아닌 이상에는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는 장거리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좀 밟아주실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차를 한번 해주시면은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조금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중고차를 구입을 하러 가셨는데, 이 포터랑 봉고3가 너무 싸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저희가 탑 교환이라고 합니다. 이제 캐빈룸 교환이라고도 하는데, 이 앞쪽 포터를 보면 이렇게 앞 대가리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 사고가 작게 나면은 그냥 교환을 하고 거기서 수리를 하는데, 이 사고가 대파가 나서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이 앞에 캐빈룸 채로 바꿉니다. 이제 이거를 탑 교환이라고 하는데, 성능지에는 X가 없어요. 표시된 게 없고 코멘트 사항에 탑교환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일반 손님들이 확인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차량이 포터를 보러 갔는데 시세보다 100만원, 150만원 싸네? 이렇게 생각될 때는 탑교환을 무조건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수석 유리 쪽에 보시면은 조수석 뒤쪽 유리 위쪽에 보면은 차대 번호가 있는데, 이 차대 번호가 남아있으면은 자기 탑이고요. 이 차대 번호가 지워졌다? 그러면은 이 탑 교환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크게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떠나서 뭐 큰 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 프레임 위에 캐비닛을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바꿔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지만은, 이거를 바꿨다는 거는 그만큼 큰 사고가 한번 났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좀 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체크를 하셔서 너무 싸다고 하면은 탑교환인지 아닌지만 한번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잘 소비자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중고매매상에서도 이걸 일부러 좀 속이거나 말 안 하고 판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하셔서 탑 교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한 번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포토나 본거 같은 경우도 수동을 많이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뭐 클런치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점검을 많이 해드렸는데 요즘에는 포토 본거도 오토가 아니면은 조금 판매가 안 되는 시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수출도 이제 수동이랑 오토의 가격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포토나 본거 구입을 하실 때는 운전을 수동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오토로 구입을 하시는 걸 한 번은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정말 좀 무거운 짐을 많이 실른다, 나는 그래도 힘 때문에라도 수동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동 구입을 하시면서 클러치 여부도 한 번 더 점검을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포터, 봉고3 고질병부터 중고차 구입을 할 때 체크해야 될 사항들까지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요. 일반 딜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고 일반 고객분들이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포터나 봉고3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화물용 차량이다 보니까 구입하시는 분들도 크게 신경 안 쓰시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이게 뭐 콤프 뭐 이런 것도 고질병으로 또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수리비가 나가는 거를 또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그래도 중고차 샀는데 돈 계속 들어가면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는 미리 좀 체크를 하셔서 돈 작게 들어가는 포터2, 봉고3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차량,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